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방 안보 라인을 갑작스럽게 바꿔버렸잖아요. 그 왜 바꿨을까? 아직도 잘 취재가 안 돼요. 예, 그거 김용현 안보 그 경호실장을 굳이 지금 경호실장 지금 공석이거든요. 아직 임명도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급하게 국방장관으로 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제 군사법원 문제, 최혜병 사건에 대한 대응, 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 뭔가 있다면 뭘까? 근데 취재는 잘 안 됩니다. 신원식의 경질이냐, 김용현의 영전이냐, 네. 예? 네. 뭐 군을 이용한 뭔가의 다른 그 뭐 제3의 무슨 계획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막, 있죠. 돌죠. 예, 예. 김용현이 그 충암고 1년 선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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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까지 그 항맥을 이용한 예. 이런 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일종의 나오죠. 이제 친위 부대를 구축해가지고 그러니까 군을 장악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이제 의문들이 이제 서서히 그 박범계 의원 같은 분은 친위 쿠데타 얘기도 하고 개헌 문건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때의 기시감이 든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무슨 누가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문재인 정부가 맡아서 보니까 실제로 조현천이라는 사람이 개헌 문건을 작성했었고, 아유 그때 저희가 촛불 시위하느라고 날마다 광화문에 있었는데 탱크 보실 뻔했어요. 탱크 만날 뻔했어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없겠느냐라고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취재가 안 되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외교 안보 라인에서 지금 한미일이 거의 군사의 신호 체계를 하나로 맞추고 있다는 거죠. 동시다발로 삼국이 군사 정보를 입력하고 훈련 체계를 맞추고 이거가 왜 이러는 거냐. 독도 훈련도 안 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바꾸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왜 이러는 거냐. 그러니까 외교의 본질이 뭐냐. 기본 원칙이 네. 역사와 영토 분쟁이 있는 인접 국가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네. 그 동맹을 하는 순간 애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강대국한테 속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절대로 동맹을 맺지 않고 역사와 영토와 상관없는 미국은 아주 먼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력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 예. 동맹을 맺어서 영내의 그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건데 지금 한미 동맹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한미일 동맹 수준으로 자꾸 끌어올려요.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한일 동맹이 돼 버려요. 그 한일 동맹이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일본으로서 가장 노리는 건 유사시에 군대를 한반도에 보내는 거예요. 네.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일 동맹은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한미일 동맹도 안 됩니다. 네. 그건 영내 균형을 깨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이에요. 네. 그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안보 협력을 하는 거냐. 물론 뭐 미국, 일본 알겠어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거기에 일본이 따라가고 이건 알지만 그동안 우리의 노선은 그게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동북아의 안정을 어떻게 꾀할 것이냐에 대해서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바꿔버린 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니까 가치 외교 이야기를 하는데 뭐 김태우 차장으로 상징되는 굉장한 이 강성파들 이 부분을 현실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겨레에서 한 칼럼이 미국은 계속해서 뭐 전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동아시아 관련해서는 일본이 어느 정도는 대리인으로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고 일본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찰떡처럼 맞아 떨어지고 본인들의 영향력을 이 동아시아 부분에서는 확대시켜 나가고 싶으니까 이거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에 놓고 한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거기에 하위로 대한민국이 지렛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상황에 그대로 편입돼서 이 가치를 공고히 하는 거에 그냥 1순위가 돼선 안 되고 무슨 실익이 있느냐, 어떤 이익이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최소한 저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북중러는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이러면은 한미일 동맹이 가치 동맹이고 이거 다 망가졌던 걸 우리 정부 들어서 복원시킨 거야. 이게 맞는 방향이야라고는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국민들한테 갖는 건 뭐야? 왜냐면 그 결과물이라는 게요. 일본에 그냥 딸려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30년 이상 계속했던 독도 방어 훈련 같은 것도 계획조차 안 나와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면서 표까지 받고 지지층을 얻어간다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기조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설마 내년이 한일 수교 60년 맞아요. 60주년인데 예. 독도를 헌납하는 이런 일은 안 하겠죠? 예? 설마 그럴 리가. 아니 근데 댓글에 설마 독도 벌써 갔냐? 뭐 이런 댓글들이 있는데 그러면 난리 나죠. 아마 국민들이 그거는 참지 못하실 거 용납할 수가 없을 조형물이 겁니다. 철거돼도 다들 예. 입을 모으니까 뭐 다시 만들기로 했던 거다. 약간 좀 딴 소리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제기를 세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중요한 거고 비판 기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이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지속적으로 비판하면 하는 신용은 해요. 그게 문제다 있어서 또 깨갱해요. 그러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다시 또 나와가지고 또 얘기를 해서 참 언론인들도 피곤합니다. 이렇게 계속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 뭐 뭡니까 민주당의 역사 정의 특위에서 독일에 있는 소녀상 지키기 운동하러도 간다고 하고요. 또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의 그 김준영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사도광산에 현장 방문도 갔다고. 정작 외교부는 아무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가고 찬성했다고. 네, 가보지도 않고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니까 참. 뭐 안 해도 되니까. 네? 안 해도 답은 안 해도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뭐라 않잖아. 잘했다 그럴 거 아니야.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안 하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자존감 낮은 공무원들 이거 되겠습니까?